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유난히 짜증이 폭발하고 가만히 있어도 쉬이 필요하거나 만사가 귀찮으세요. 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소화불량과 두통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겨울 우울증을 앓고 계신 게 확실합니다. 날마다 기록적인 한파특보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어제 오늘 체감온도만 영하 20도, 21도를 기록했고요. 이런 날씨에 덩달아 마음의 병까지 더 깊어져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따뜻한 햇볕을 쬐거나 오메가3를 섭취하고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 방전된 행복을 충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마음 같아선 이런 음식들 여러분께 일일이 배달해드리면 좋겠지만 제 마음만 받으시고요. 오늘도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챙겨 먹을 수 있고 유통기한 없는 영양 만점의 고단백 훈훈한 음악들로 결핍된 여러분의 행복지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긴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저는 상병 김지욱입니다. 네, 국방 FM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2013년 1월 4일 새해 첫 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곡은요, 이석훈 피처링의 소양이네요. 감사란 곡이었고요. 저는 상병 김재욱입니다. 자, 오늘도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이어졌죠. 그나마 낮에는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볕이 좀 따뜻했어요. 하지만 막상 햇볕의 유혹만 믿고 밖으로 나갔다가 매서운 한파에 큰 코 다칠 수 있었던 금요일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내셨는지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매서운 한파로 시작했던 2013년이에요. 어느새 새해 첫 주가 마무리되고 새해 계획이 작심삼일로 한번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실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최근 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겨울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부쩍 짜증이 늘었다거나 무기력증에 소화불량, 두통이 있는 분들, 특히 이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이란 계절이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계절이긴 해요. 게다가 요즘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외부 활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겨울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은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그리고 영양식을 잘 챙겨 먹는 거라고 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잘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내일이 절기상 소원이라고 해요. 일단 내일까지는 춥고 눈도 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를 핑계로 내일은 집에서 차분히 새해 첫 주말 맞으면서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을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식습관도 규칙적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은 새해 첫 시간으로 더 뮤지션 1호점 함께한 날이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본명이 최휘성이라고 하죠. 가수 휘성씨의 주옥같은 노래들과 함께 할 거고요. 잘 알려진 히트곡도 좋고 숨겨진 명곡도 좋습니다. 휘성씨의 멋진 노래와 추천 사연들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중함 집초도 듣고 오시죠. C'est dur être bébé. 주만 집 주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주소창에 www.dema.mil.kr을 치시거나 검색창에 국방홍보원 혹은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를 검색하면 찾아올 수 있어요. 또 인터넷 라디오 별사탕을 이용해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장병 여러분들은 인트라넷 www.dema.mnd.mil을 이용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67번으로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맘 전용 트위터 라디오 주맘과 주맘 전용 이메일 Thursday Radio @네이트닷컴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주맘을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 훈훈한 상품들 소개해드릴게요. 건강한 행복을 전하는 비타민하우스에서 비타민 세트 보내드리고 있고요. 국방 홍보원에서 준비한 미니 라디오도 보내드립니다. 또 공감출판사에서 펴낸 혼자 가는 길, 누군가가 필요할 때 친구 같은 책,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와 김재진의 치유와 위안의 시편,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보내드려요. 남성 의류 쇼핑몰 붐스타일에서 제공하는 3만원 상당의 의류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세븐의 와줘 듣고요. 저는 이유 있는 탄생으로 돌아올게요. 처음엔 별거 아니었지만 어느 날 누군가의 기발한 발상으로 특별하게 자리 잡은 세상의 모든 것, 그것들의 기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유 있는 탄생. 네, 요 며칠 초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외출할 때마다 겉옷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인의 겨울 코트로 불리고 있죠. 일명 떡볶이 코트, 더플 코트의 유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네, 5번이나 초를 쓰셨는데요. 네, 공감할 수 있는 단어예요. 떡볶이 코트, 더플 코트를 흔히 단추 모양의 떡볶이같이 생겼다 해서 떡볶이란 단어가 붙어 겨울 유행의 주역으로 떠오른 더플 코트는요, 얼마 전 복고 스토리로 큰 인기를 모았던 케이블 드라마에서도 연기자들이 이 옷을 입고 등장해 깨알 같은 추억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화제를 뒤로하고 한동안 유행의 중심에서 잠시 사라져 촌스러운 패션으로 멸시를 받는가 싶더니 지난해부터 또다시 스물스물 등장해 올겨울 유행의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더플 코트는 과연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을까요? 원래 더플 코트는 17세기경 북유럽 지방의 추운 북해에서 일하던 어부들의 옷인 방한복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북해의 거친 파도와 싸우며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두툼하고 편안하게 몸을 감쌀 수 있는 그런 모자가 달린 코트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벨기에의 작은 도시인 더풀 지방에서 나는 거친 모직물로 사람들이 코트를 만들었고요. 이곳의 이름을 따서 더플 코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코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이 방한복으로 착용했을 정도로 보온성을 인정받았고요. 그 후 스포츠 코트에 사용돼 인기를 모으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더플 코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위를 막아낸다는 점이겠죠. 또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더플 코트에 모자가 달려 있어서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찬바람에 언손으로도 쉽게 여미거나 열 수 있도록 장식된 단추, 그런 단추 대신 상아로 만든 토글과 사무로 만든 끈이 있어서 다른 코트와 비교했을 때 외관성으로도 굉장히 독특해 보입니다. 또 모자 안쪽과 소매 끝에 있는 조임 장식, 앞가리개 단추 등도 보온 효과를 높여주고, 커다란 주머니와 직선으로 떨어지는 디자인도 더플 코트의 큰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토글 단추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떡볶이 단추 말하는 건데요. 이 토글 장식은 장갑을 끼고도 편리하게 옷을 잠글 수 있도록 기능성을 강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추운 바다에서 그물을 잡아당기는 어부가 장갑을 끼고 손이 부자연한 상태에서 아주 쉽게 옷을 입기 위해 일부러 이런 장식을 달았다고 합니다. 원래 더플 코트는 겉감은 두툼한 울이 기본 소재지만 최근엔 캐시미어나 혼방 혹은 울을 압축해서 보다 가볍고 따뜻하게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학창시절 교복 위에 입었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마음만큼은 넉넉하고 훈훈하게 겨울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코트를 아직 입어본 적이 없어서 추억이 없습니다. 아쉽네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래 듣고 올게요. 진아의 곡입니다. Too Hot. 네, 이번에는 군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육군 2포병여단이 최근 강원도 화천의 청소년 수련관에서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끝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단 내 초급 간부와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해서 4시간에 걸쳐 열띤 토의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토의를 통해서 2012년 한 해 동안 전투형 강군 문화개선 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하고
또 그 성과와 저해 요소들에 대한 창급 부대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또 새해에는 더 강한 정예 화력 전투 부대를 만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토의는 전투 준비, 부대 관리, 교육 훈련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자유토의식으로 진행했고요. 특히 여단장과 참모, 대대장 등 주요 지휘자들이 패널을 구성해서 초급 간부와 병사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고 즉석에서 대답해 피부로 체감하는 토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통하면서 공감대도 형성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끝장 토론이 선진 병영 문화 정착에 일조했길 바라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해군 간 친선 교류차 지난해 말에 해군 부산 작전기지를 방문한 미 제1 잠수함 전대 소속 라호야함 장병들과 한국 해군 이순신함 장병들이 최근 연합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한미 양국 해군 장병 30여 명이 참가했고요. 한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우정도 다졌다고 하는데요. 부산 남구에 위치한 세빛 기독보육원을 방문해서 보육원 내부를 청소하고 외부 환경 미화도 돕는 등 원생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영하의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렸다고 하네요. 봉사활동하면서 쌓은 우정이니 더 값질 것 같습니다. 네. 친선교류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이 종종 마련돼서 온정을 나누는 시간 지속됐으면 좋겠네요. 이상 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빅마마의 여자. 이번에 여러분 사연 좀 소개해드릴게요. 자, 7027님. 내일 낮에 소개팅을 해치우고 늦은 밤에 공연을 보고 그 후엔 밤샘 음주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밤새고 바로 주말 알바 가요. 일요일에 알바 가서 졸 것 같아요. 밤 9시까지 알바하고 집에 와서 잠들었다가 눈 뜨면 월요일이네요. 야호. 오늘 밤에 잠들기 두렵네요. 크크크크크크 하셨습니다. 뭐 다 중요하고 다 바쁜 스케줄이겠지만 가장 처음에 보였던 낮의 소개팅이 눈에 띄네요. 제 기억에 이거 어제 그 사연 보내주신 힐을 신을까 맞죠? 네, 스니커즈를 신고 갈까 고민하셨던 분 같은데 일단 그 공연을 보시고 음주 스케줄이 있으시고 주말 알바를 하시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소개팅이라는 거 정말 매니아가 아니신 이상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소개팅이 아닐까 싶고요.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유엔님, 어제는 쇼핑을 많이 했어요. 쇼핑으로 스트레스 깨끗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여자들은 쇼핑으로 스트레스 해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욱 씨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습니다. 아니 뭐 나쁠 거 없죠. 네, 본인마다 자기의 그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뭐 성별을 떠나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 줄 몰라가지고 그거를 또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산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과한 자기의 상황과 맞지 않는 그 과소비는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의 쇼핑은 저는 물론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좀 가능하면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꼭 필요한 물건들을 신중하게 사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쇼핑보다는 술이죠. 우리나라의 문화는. 전 둘 다 좋아합니다. 5348님. 언니 마중 다녀왔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부지런히 새해 계획을 실천해야겠어요. 영어 정복 하셨어요. 쌍둥이 언니 돌아가신 거죠? 네, 미국으로 돌아가신 거죠. 다시 쌍둥이 언니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신 죄송합니다. 네, 말을 잘못할 뻔했네요.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저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저도 올해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거창하진 않지만 영어 공부를 조금 다시 해보자 중에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5348님도 언제 언니를 만나러 미국에 가실지 모르잖아요. 영어를 틈틈이. 처음부터 너무 의욕적이면 나중에 금방 지쳐요. 천천히 하나씩 하루에 단어 하나를 외우는 한이 있더라도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한번 목표를 이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두카님. 겨울에 귤을 많이 먹는데 과식하면 손바닥이 노랗게 돼요. 재욱 씨는 귤을 좋아하나요? 손이 노랗게 될 정도로 먹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물론 귤을 좋아합니다. 귤 좋아하고요. 학창시절에 방학 때
특히 겨울에 귤이 맛있는 계절이죠. 뭐 겨울에만 나는 거기도 하지만 저는 만화책을 참 많이 보고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방학 때 오늘같이 추웠던 날 밖이 꽝꽝 얼어서 한치 앞을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서 정말 집에만 있고 싶은 날 만화책 보면서 귤 까먹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그런 추억이 있는 과일이에요. 귤 좋죠. 귤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구하나하나하나님, 어제부터 기분 좋더니 오늘도 무지 기쁜 일이 있었어요. 말할 순 없지만 기분 최고예요. 흐익 하셨습니다. 말을 좀 해주시죠. 기왕이면 뭐 감정만 전달하시는 것도 저희는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뭐 드릴 말씀은 없네요. 8643님, 오빠 안녕용. 날씨가 진짜 엄청 추운 것 같아요. 신나게 놀다가 할아버지 기일이어서 시골에 내려왔는데 오는 길에 진짜 왜였을까요? 기차 타러 가는 버스에서부터 기차 안까지 멀미로 죽을 뻔했다는 유유. 어렸을 때부터 쭉 예뻐주셨던 할아버지라 그런지 더욱더 찡한 것 같아요. 에잇. 오빠,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복복복 싹싹싹 긁어서 많이 받으생효. 알라 뿅뿅뿅 하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8643님도 새해 복복복복 싹싹싹 긁어서 많이 받으생효. 네, 넘어갈게요. 8250님, 안녕하세요 조오빠. 엄마가 병원에서 심장수술하고 태어난 지 이제 일주일 되었는데 이번에는 콩팥이 나빠져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유유. 태어날 때 조심 또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경을 너무 못 써드려서 그런가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참 울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추신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하셨네요. 그게 왜 8250님 탓이겠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심장수술을 잘 받으셨는데 갑자기 또 다른 곳이 안 좋다고 그렇게 판명을 받으면은 또 당연히 가족의 입장에서 또 본인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속상할 것 같아요. 네, 날씨도 또 추워가지고 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절대로 이런 부분에서 꺾이시면 안 돼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힘든 건 어머니이지 않을까 싶어요. 8250님이 항상 옆에서 어머니, 힘드신 어머니를 위해서 웃게 만들어드리고 곁에서 외로움을 좀 덜어드리고 딸로서 효녀로 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콩팥도 금방 좋아질 거라고 믿고요. 네. 계속 소식 전해주세요.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이 사연을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8250님이 조금 기운을 차리실 수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계속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욱하님, 군대에서 밥 먹는 거 TV에서 봤어요. 좋아하는 걸 햄버거처럼 만들어 먹더군요. 잼을 발라서 우유에 담가. 제육제육 DJ도 그렇게 드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희 군대에서 나오는 식사 중에 주 2회 나오죠. 저희는 빵식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스타일이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2년 가까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었다 저렇게 먹었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정말 크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먹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빵을 좀 우유에 적셔가지고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해봤어요, 전. 자, 여러분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뮤지션 1호점 시작해볼게요. 실눈땡이 알림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사랑한대. 흔하디 흔한 히트곡도 좋고 아직 빛을 못 본 숨은 진주 같은 곡도 좋습니다. 노래 하나의 추억 하나 시작부터 끝까지 지극히 사적인 여러분의 음악 이야기로 채워지는 시간, 더 뮤지션 1호점.
네, 이번 주 내내 초강력 한파가 계속되다 보니까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얌전히 집에서 시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체감 온도를 조금은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음악 오늘도 잔뜩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뮤지션 1호점이고요. 2013년의 첫 시간을 빛내주실 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네, 바로 휘성씨입니다. 다크 초콜릿처럼 진하고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휘성씨 프로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999년 고등학교 3학년 시절 4인조 남성그룹 A4로 데뷔한 휘성씨. 다음에 2집을 내고 불과 1년 만에 해체한 불운의 그룹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A4가 남긴 용서해줄래라는 곡은 또 불후의 명곡으로 마니아들 사이에서 오래오래 사랑받았고요. 그룹 해체 후 밴드를 꾸려서 강변가요제에도 출전했는데 3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때 심사위원이었던 가수 이상우 씨 눈에 들어서 이상우 씨 회사에 1년 동안 연습생으로 지냈었고요. 그러다가 데뷔곡이었죠. 안 되나요를 직접 MR로 만들어서 YG 엔터테인먼트로 가져가 들려줬는데 바로 앨범 제안을 받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2002년 4월 서태지와 아이들 10주년 기념 콘서트 자리에서 휘성이란 이름으로 마침내 정식 데뷔를 하게 됐고요.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부제로 영화 제목이 붙었던 1집 앨범은 명반 중의 명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후 With Me의 불치병까지 빵빵 터뜨리다가 YG와 결별하고 5집부터는 손수 앨범을 만들면서 좀 더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고 있죠. 또 작사가와 프로듀서로도 활약하고 있는데 유나의 비밀번호 486, 진아의 꺼져줄게 잘 살아 등등 히트곡이 많습니다. 이런 활약을 뒤로 하고 지난해 11월 입대해서 요즘 조교생활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휘성씨가 그 2002년에 데뷔하셨던 거를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서태지 씨가 발언을 하셔서 네,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고 실제로 네, 그냥 이슈몰이가 아닌 실력파 뮤지션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아주 데뷔하시자마자 받았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보컬리스트 중에 한 분이고요. 제가 한참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였는데 휘성 씨의 등장으로 뭔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었어요. 이 당시에 손몰이 창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치만 그동안에 뭔가 톤에만 감정에만 호소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깊이를 보여주었던 네, 정말 뛰어난 보컬리스트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요. 저희 수요일날 월러스의 페이버릿에 게스트시죠. 김태현 씨가 휘성 씨와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고 음악 공부를 같이 하셨었어요. 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참 계속 같이 공부를 하셔서 중마고라고 하죠. 네, 그런 친구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독특하시고 그리고 음악적 고집이 굉장히 강하시고 아티스트의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하루 14시간씩 목이 쉬어 말도 못할 정도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 탄생한 독한 보컬 휘성씨의 노래 이제 만나볼게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밍 멜리사님. 제가 1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하늘에서는 휘성씨를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만들어준 곡인데 이 곡은 다른 가수가 부르는 건 상상이 안 가요. 정말 많이 힘들고 혼자 울고 싶을 때 들으면 기운이 솟고 위안을 많이 받는 곡이에요. 초창기 휘성씨의 따뜻하고 거칠거칠한 목소리도 매력적이고요. 두 번째 추천곡은 나락이에요. 그야말로 나락에 빠져있을 때 듣기 딱 좋은 너무나 쓸쓸하고 슬픈 곡입니다. 원래 가사는 이 세상에 나 같은 쓸모없는 존재가 왜 태어났을까 하는 자괴감을 담은 내용이었다고 해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드는 생각일 텐데 그렇게 슬플 때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오히려 감정이 순화되면서 평정을 되찾을 수 있죠. 중간에 현악기 소리랑 휘성씨 휘파람 소리가 정말 좋아요. 세 번째 추천곡은 6집에 있는 사랑해예요. 가사를 잘 들어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구절구절 정말 공감이 갈 거예요. 저는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못해본 사람인데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곤 하죠.
휘성 씨는 다른 가수들의 히트곡 때문에 톡톡 튀는 자극적인 가사를 쓰기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래 휘성 씨가 잘 쓰는 가사는 이런 감성적이면서도 진솔한 가사들이에요. 그 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들로는 2집의 미인, 6집의 타임머신, 로즈 등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언제 들어도 명곡들인 것 같아요. 저는 정지찬 씨 위드유 할 때 휘성 씨 보러 가서 재욱 씨 무대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초기부터 팬인데 그 마성의 미모 여전하신지요. 흐흐. 저는 얼마 전 빙판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쳤는데 재욱 씨도 조심하시고 전역하신 날까지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제가 휘성 씨랑 같이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군요. 그래요. 그때 기억이 났어요. 태연 씨를 통해서 그 현장에 김태우 씨도 계셨고 휘성 씨도 계셔서 다 그렇게 패밀리라고 하나요? 친한 사이더라고요. 다들 같은 나이 또래로 같이 음악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라 인사를 했었고 네, 같은 무대에 섰었습니다. 지금 멜리사님 사연을 보면은 정말 휘성 씨를 좋아하시는 팬이라는 느낌이 구구절절 느껴졌고요. 저도 1집을 제일 좋아해요. 다른 모든 앨범을 들어보진 못했지만 제가 한 3집까지는 전 곡을 다 들어봤었거든요. 네, 휘성 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없었던 보컬리스트이기 때문에 약간 공부라는 식으로도 그의 보컬을 참 많이 파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1집이 참 좋았던 기억이 나요. 하늘에선 저도 좋아하는 곡이고요. 지금 추천해주신 모든 곡을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한 곡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양갱님도 휘성하면 위드미죠. 유유유유 크아 하셨습니다. 2집 타이틀곡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위드미. 1집 때 안되나요가 정말 발라드, 진한 발라드였다고 하면은 위드미는 조금 미디엄 템포의 멋있는 힙합 같은 느낌도 나는 그런 좋은 노래였죠. 이 노래도 제가 좋아하고요. 제 친구놈 중에 저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공간에 가면은 아주 술에 취해서 꼭 이 노래를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노래를 잘 못하는데 참 재밌고 보는 사람을 웃을 수 있게 이 노래를 참 잘 불러요. 항상 같이 술자리를 가지면은 제가 신청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위드미 저도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아까 멜리사님이 신청해주신 휘성의 사랑해 그리고 양갱님이 신청해주신 위드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2013년의 첫 더 뮤지션 1호점. 오늘은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휘성씨 노래들 또 노래에 얽힌 사연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엘레지스님 반갑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해서 들려주세요. 휘성님의 열성 팬은 아니라서 노래를 찾아 듣지는 않았지만 들어봤던 노래 중에 이 곡을 제일 좋아했어요 하셨네요. 네. 그래요. 저도 이 노래는 사실 지금 엘레지스님이 신청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된 노래 제목이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따가 이 노래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김경희님, 오래오래 전에 편의점에서 알바 중이던 어느 날 점장님께서 안되나요만 징글징글하게 틀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가 여름, 냉방을 하지만 실내 온도가 2, 3도는 더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구질구질할 만큼 간절한 가사와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듣다가 항복했어요. 노래 들으면서 혼잣말로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래 돼 이렇게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점장님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상냥한 알바생은 아니었지만 다른 노래 좀 틀자고 하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안되나요?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가사였죠. 네. 자기 곁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를 사랑해주길 바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가사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저도 이 노래를 학교 다닐 때 이 노래를 안 불러본 보컬생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불러봤던 노래고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김경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절절한 가사에 공감을 하고 뭔가 이 가사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 반, 그리고 이건
너무 딥하다 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셨던 분 반,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개인적으로 전 좋아했었습니다. MJ님, 최희성 상병님의 오랜 팬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데뷔곡이 또한 안 되나요입니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짝사랑을 심하게 하던 중이었는데 우연히 들은 안 되나요를 듣고 공감하며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후로 팬이 되었는데 그 짝사랑님 얼굴은 잊었고 가수 휘성의 팬이 돼서 매년 공연을 봤답니다. 항상 안 되나요를 부를 때면 마이크를 넘겨주시는 휘성님은요, 2절에 안 되나요? 그대 이별하면 이제 그 자리에 내가 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시킨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노래 따라 부르는 거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이크를 넘겨주며 입모양을 확인하신답니다. 팬들이 가사를 다 외고 따라 하는지요. 매년 연말 공연을 봤었는데 이제 7개월 후면 저녁이시네요. 가수 휘성으로 다시 만나는 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충성 하셨네요. 저희 홍보지원대에 위문열차 팀이 있죠. 저희 가수병분들이 전국의 많은 부대의 장병들을 찾아가서 위문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반대로 그분들의 응원과 열성에 위로를 받는 그런 행사입니다. 얼마 전에 휘성 씨가 계셨던 논산 훈련소, 그곳에서 위문열차가 작년에 있었어요. 거기서 휘성 씨와 함께 합동 공연을 하고 돌아온 저희 전우들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참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셨었다고, 그런 어떤 소감들을 제가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안 되나요로 휘성 씨의 팬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 이 노래는 오늘 당연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흑발형의 그자. 일부러 이러신 거겠죠? 네. 흑발형의 그자님. 네. 전 개인적으로 보컬렛에 수록된 주르륵이 좋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주르륵이란 곡을 저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뭔가 제목만 딱 듣고 내가 좋아하는 휘성의 노래다 라는 만큼의 그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연달아 듣고 오시죠. 휘성의 결혼까지 생각했어, 안 되나요, 그리고 주르륵. 네,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국방 FM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더 뮤지션 1호점입니다. 오늘은 휘성씨 노래들로 채워가고 있고요. 네, 다음 사연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디로리님, 휘성 노래 1년이면 타임머신 신청이요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666님 6666님, 이분 하면 당연히 안 되나요 떠오르죠. 그 외에도 With Me, 미워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않을 거라면, 불치병, 1년이면 등등등등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유유. 너무 많아서 다 적기 힘드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휘성 씨는 굉장히 히트곡이 많은 가수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참 타이틀곡이라고 하죠. 타이틀곡 이외에도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대중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곡을 꼭 몇 곡씩 배출하는 분입니다. 참 많아요. 네, 저희 더 뮤지션 1호점에 선정이 되시는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오늘 주인공이신 휘성 씨도 히트곡이 참 많은 가수라는 생각을 새삼 또 하게 되네요. 저 중에 또 하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님? 우리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의 메인 작가 최승희님의 사연입니다.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아는 사람과 불치병이요. 둘 다 짝사랑 노래인데 느낌이 달라서 이 노래들을 듣고 짝사랑도 다 느낌들이 다를 수 있겠구나 느꼈어요 하셨습니다. 네, 최승희님 알겠습니다. 깜짝이야. 5348님, 중학생 때 좋아하던 친구가 휘성 앨범을 선물해줬던 기억이 다시 만난 날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다시 만난 날 좋은 노래죠. 네, 이 곡도 1집 수록곡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참 저도 사실 휘성 씨의 앨범을 이제 군인이라 뭐 당연히 앨범을 듣지 못하지만 입대 전에도 한동안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휘성 씨의 노래를 많이 듣고 다시 제가 찾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시간 참 좋네요. 신청곡들 다시 세 곡 묶어서 보내드릴게요. 휘성의 1년이면, 불치병, 그리고 다시 만난 날. 네, 국방 FM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금요일 코너입니다. 더 뮤지션 1호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인공 휘성씨예요.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버랜드님, 입에 착착 감기는 휘성의 많은 히트곡들 중에서 어떤 노래를 골라야 할지 고민했는데 사랑은 맛있다, 이 곡 신청합니다. 사랑에 빠질 때의 기쁨과 설렘을 행복하게 부른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노래예요. 돌이켜보면 이 순간의 설렘이 그리울 때가 가끔 있어요.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얼굴 붉히며 수줍어하고 자꾸만 보고 싶고 서로에게 전부이던 그때가 참 예뻤던 것 같아요. 사랑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에 깊은 공감을 하는데 제육 DJ는 어떨런지. 이 노래 듣는 지금 우리 모두 설레이던 그때를 추억해보는 것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시면서요. 사랑은 맛있다 신청해 주셨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저는 짝사랑마저도 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물이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퀴즈쇼님, 금요일 더 뮤지션 휘성편에 사연 신청합니다. 휘성의 인썸니아, 그리고 휘성이 직접 작사 작곡한 Prayer for Soul, 정말 좋습니다. 아울러 프로듀서로서도 잘 나가는데 작사가로서 데이트곡인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소녀도 있고 최근엔 직접 프로듀싱해서 큰 인기를 끈 에일리의 헤븐도 있죠 하시면서요. 인썸니아 그리고 Prayer for Soul, 이 두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몰랐네요. 에일리 씨 작년 2012년 굉장히 네, 부각되고 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신인 가수분이죠. 그분의 프로듀싱을 휘성 씨가 하셨었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2652님, 인썸니아 신청합니다. 휘성 씨가 영국 곡에 직접 작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작곡 능력까지 멋져요. 꼭 들려주세요 하셨고요. 빵빵님, 휘성 씨는 지금 조교로 군복무 중인데요. R&B 하면 바로 떠오를 만큼 최고로 리듬감 있게 R&B 스타일을 제대로 살리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너라는 명작이란 노래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꾸밈없이 표현한 곡이에요. 같이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요. 너라는 명작 신청해 주셨습니다. 달 좋아 젊은이님, 가장 최근에 발표된 너라는 명작이요. 가사가 오글거리는 게 아주 그냥 달달합니다. 라이브로 들을 날이 올라나 유유 하셨네요. 들어보죠. 네, 라이브는 아니지만 네, 저희 주마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맛있다, 인썸니아, 너라는 명작 세 곡 연달아 듣고 오시죠. 네, 새해 첫 시간에 보내드린 더 뮤지션 1호점 휘성씨 편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코너 앞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희님 축하드려요. 네, 최승희님, 카레믹 메리사님께 국방 홍보원에서 준비한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또 엘레지스님께는 미니 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 못해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주맘 전용 이메일로 성함하고 주소, 연락처 꼭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꼭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님이 신청해주신 휘성씨의 전할 수 없는 이야기, 이 곡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고 오늘 새해 첫 시간으로 가져본 휘성씨의 더 뮤지션 1호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휘성씨 노래를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건 참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리듬감이 뛰어난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할 수 없는 이야기 마지막 곡으로 듣고요. 네, 저는 뮤직 다이어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매일 써내려 가듯 수수한 음악들을 매일 꺼내보고 말을 걸어보는 시간입니다. 뮤직 다이어리. 자, 오늘 뮤직 다이어리의 추천곡입니다. 그래요. 들어보시죠. 제시 제이 피처링의 B.O.B이고요. 프라이스 텍 준비해봤어요. 들어보시죠.
네, 제시 제이의 프라이스 택 듣고 오셨습니다. 가격표죠? 네, 프라이스 택. 자, 이렇게 해서 1월 4일 새해 첫 주말을 눈앞에 둔 금요일에 보내드린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소환이에요.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만 이어지고 낮부터는 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중서부 지방엔 눈 소식도 좀 있고요. 외출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지는 거, 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곡은 비의 피처링의 임정입니다. 카시오페아 이 노래 보내드릴 거고요. 이만 오늘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맞는 첫 번째 주말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조행복, 기술 박동환, 작가 최승희님, 네, 최혜영. 여긴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였고요. 전 상병 김적이었습니다.